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편파TV 유아라입니다. 이번 주는 금융정의연대와 함께하는 금융톡톡 시간입니다. 매달 한 번씩 만나는 김득이 정의연대, 금융정의연대 대표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창인 작가님도 금요일 저녁에 맞는 인사를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김창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요일 전용 인사는 다음 주부터 준비해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도 준비해야 돼요? 그냥 한번 시켜봤어요. 심심해서. 자, 저희가 지난주에 주식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뜨겁게 얘기를 했거든요. 셋 다 금알못이긴 하지만 어떻게 지식을 끌어모아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재밌었죠? 네, 재밌었습니다. 네,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근데 오늘 주제도 이 주식 문제랑 관련이 있어요. 요즘 가장 핫하다는 공매도입니다. 작년 3월부터 1년간 공매도 금지를 했었는데 오는 3월부터 공매도 금지 기한이 끝나는 거죠? 끝나죠. 네. 3월 16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해놓은 상태고 이걸 연장할지 아니면 근데 이제 뭐 연장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3개월 추가 연장한다 뭐 이쪽으로. 이야기 나오죠. 네. 아무튼 뭐 이런 결정이 나올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공매도를 둘러싼 설왕설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시장을 안정화하지만 또 반대로는 뭐 이런 긍정적인 면을 상쇄할 만한 이제 부작용이 또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선 이제 공매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은 좀 와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공매도라는 표현이 뭔가 나쁜 거인 것만 같은 이미지. 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한번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주식은 일반인들이 들어갔을 때 보면 다 오르는 것만 생각하지 내리는 건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올라야지 돈을 벌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내렸을 때도 공매도는 돈을 벌 수 있는 룰이다. 게임의 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되고. 내리는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유아라 기자님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삼성전자 주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8만 전자 하다가 9만 전자까지 갔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제가 유아라 기자님한테 주식을 빌렸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주식이 내릴 것으로 확신을 한 사람은 빌리는 거죠. 근데 6만 원까지 떨어져요. 그럼 저는 6만 원에 사서 유아라 기자님한테 그 주식을 한 주를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4만 원을 버는 거죠. 그렇게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인 거죠. 투자 기법인 이게 거죠. 뭐 불법이 아닌 거잖아요. 불법은 일단은. 아니죠. 그러니까 안 빌리고 하면 불법이죠. 그건 무차입 공매도라고 해서 아예 주식을 안 빌리고 들어가면 불법. 그러나 이제 빌려서 들어가는 건 합법인데 한 주에 4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4억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4천만 원이고. 그리고 또 예. 금액이 커지니까 예. 10억이면 4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서 주식을 사고 내릴 것 같은 주식을 빌려서 그렇죠. 내리면 이걸 되팔아서 이제 차익을 실현한다.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논쟁하고 비슷한데 내가 주식 공매도가 들어오면 주식이 내릴 거냐라고 하는 정보력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올라갈 그러면? 수도 있죠. 이게 정보가 중요하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파는 사람이 많고 사는 사람이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준비했다가 한 번에 딱 들어왔을 때 그럼 주가는 확 빠지죠. 이게 도이치 정권 사태가 2010년대에 있었는데 뭐냐면 장 마감 10분 그러니까 원래 3시 20분에 장이 마감을 하고 10분간은 동시호가로 나중에 해서 3시 30분에 팔거든요. 이 시간에 도이치 정권이 2조 4천억을 물량을 내놨어요. 10분 만에 주가가 얼마 빠지냐면 48포인트 빠진 거죠. 공매 그냥 그건 있는 주식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나오면 이 정도 물량이면 전체 주가가 48포인트가 떨어진 건데 너무 어렵다. 도시 정권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느냐 이걸 내놓고 옵션을 사서 버는 거죠. 480억.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면 이해가 가시나요? 돈을 벌 수 있는 게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해가 좀 될랑말랑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공매도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기관들 이제 커다란 기관들에서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개념상으로는 사실 이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는 것들에서 공매도를 하는 거지만 시장의 효과가 실질적으로는 공매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가격을 떨어뜨리는 오히려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그게 원래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이제 과열됐다 거품이다 계속 올라가면 저건 언젠가는 내릴 것으로 보고 이 타이밍이 내리는 타이밍이다 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오죠. 그 이제 보통 외국인들
기관들이 많이 하는데 아니 근데 공매도는 이게 제가 좀 찾아봤는데 예. 공매도가 이 급격한 주가 하락이나 뭐 이제 뭐 폭등하는 것을 좀 통제하는 기능이 있다. 그게 순기능으로 불리더라고요. 상승장에서 너무 상승하는 걸 예. 그러니까 과열을 너무 방지한다. 상승하면 갑자기 또 폭락할 수도 있는 예, 거니까. 근데 하락장에서 공매도를 하면 하락을 막을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어쨌든 요 텀을 네. 좀 줄일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공매도는 지금 시장 조성료만 할 수 있고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못 하거든요. 오늘 주가가 빠지는 것들을 보고 공매도를 할 수 있었으면 공매도가 들어와요. 그러면 주가는 또 내려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연기금이라든가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하게 돼 있어요. 주가가 급락하게 빠지면 무조건 팔게 되고 그럼 이 물량이 나와요. 그럼 또 떨어지는 거고. 또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가슴 약한 유하라 기자님 이거 보고 있다가 어유 안 된다. 내 삼성전자 너무 떨어진다 해서 또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럼 주가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공매도했던 사람들이 그 떨어졌던 가격에 사버리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거는 부정적인 하루만 면이-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무차익 공매도는 왜 불법이냐라는 질문이 지금 올라왔어요. 우리가 네. 집을 살 때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내 아파트 담보로 해가지고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담보가 없는데 담보가 있는 것처럼 저지 내 집이다라고 해서 대출을 받으면 불법 대출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기라는 거죠. 사기죠. 그러니까 네. 원래는 예전에는 주식이 없어도 무차익 공매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결제가 안 돼서 사실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3일 만에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2000년부터 우리나라는 무차익 공매도 빌리지 않으면 공매도는 불법이다. 그런데 처벌 조항이 어땠느냐? 과태료를 냈어요. 얼마? 뭐 어떤 거는 700만 원, 많으면 3,500만 원. 아니 근데 공매도 자체가 기관이나 외국 투자자들이 주로 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너무 조그만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가 불법인데 그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재벌회장님 교통범칙급 정도 수준이죠. 그치. 그러니까 처벌이 안 되니까 걸리면 되지 해서 계속 무차익 공매도가 근절이 안 되고. 아니 그 정도 처벌 수위면 사실상 이제 좀 음지에서 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이제 개정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 이제 과태료에서 법 바꿨어요. 조금 이제 처벌 조항은 들어가 있고 실형 선고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데 그 전에는 어쩌면 공매도 세력들의 무한정 놀 수 있는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라는 불법 공매도가 횡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걸려도 손방망이 처벌을 받으니까 그 돈 내고 400억 벌면 되지 이런 게 있었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해라, 영원히 금지해라 이런 요구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아니고 그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불공정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종목에 공매도가 들어오면 내 주가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피해는 내가 볼 수밖에 없고 신용 매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매수는 뭐냐면 1억 가지고 2억까지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네네네. 이건 이제 떨어졌을 때 140% 전거금을 미달하면 내가 돈을 더 넣든가 돈을 못 넣게 되면 3일 뒤에 강제 매도가 들어가요. 그 청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 개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들어와서 내가 신용 매수 쓴 걸 강제로 철거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손해는 확정되는 거죠. 주식이 올라도 다시 한 달 뒤에 올라도 나는 강제 철거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내 손실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본인이 손해를 보는 거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불공정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이 아예 못하게 되어 그건 있는 아닙니다. 건가요? 지금도 법으로는 가능한데 네.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외국인과 기관과 일반 동학 개미를 비교할 때 외국인과 기관은 저는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라고 표현을 해요. 자금력이라든가 정보력이라든가 산하연구소에서 연구 보고서도 내고 경제 동향도 맞추기 때문에 막대한 정보가 있죠. 이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지금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뭐냐면 애플카가 현대냐 기아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애플카가 체결되는 것들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현대사를 미리 사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마찬가지. 그러니까 정보가 돈을 벌 수 있는 중요한 건데 기관과 개인들은 그만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자금도 우리는 1억 들어가는데 개인들은 저쪽은 100억 아까 제가 2조 4천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조 4천억 갖고 돈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정보력의 차이인데 이제 공매도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가 왔어요. 그러면 개미들은 어떻습니까? 가슴 치죠. 주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저쪽은 갑자기 축구 선수가 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한 불공정성을
기본적으로 상승장에도 불공정한데 축구 잘하는 놈이 손까지 써서 축구하는 축구 거예요. 그렇죠. 손까지 서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나는 손 묶고 음. 떨어지는 구경만 하고 있는데 음. 인대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떨어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신용 매수된 게 이틀 뒤에 강제 철거당한다. 이게 철거라고 표현을 해드리는데 쫓겨나게 생긴 거죠. 근데 돈을 안 갖다 주면 무조건 쫓아내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우리 김득희 대표님은 그 공매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저는 분이시죠. 폐지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보시는데 사실 근데 이 여러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봤을 때 공매도 폐지까지 주장하는 분 거의 유일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공매도가 이 역기능이 있긴 이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이 부정적인 면을 어쨌든 제도 보완을 하고 좀 억누르는 방식을 사용하되 이 긍정적인 면을 부각할 수 있는 식으로 공매도 제도가 굴러간다면 괜찮지 않냐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저는 있을 수 이제 있을 것 같아요. 폐지하고 이게 근데 계속 제도 유지하고 음. 충돌을 했을 때 절충점으로 제도 개선을 이야기한 거고 지금 금융위가 만든 제도 개선은 택도 없다.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저는 어떻게까지 제도 개선해야 된다. 이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저만 하는 거지만 저쪽 미국에서는 테슬라 회장이 공매도하고 전쟁을 피고 있고 뭐 오늘 뉴스를 보니까 공매도는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동학개미들이 사기로 보는 거죠. 공매도를. 왜냐하면 아무리 주식을 빌려서 하더라도 이제 어떤 의심을 하냐면 두 분이 대형 기관이시고 외국인이에요. 유아라 기자가 내 1조 금액 삼성전자 공매도 칠게 작가님한테 알려줘요. 그럼 작가님은 1조 치니까 나는 그러면 한 이참에 50억이라도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같이 들어가자. 그러면 같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묵시적 담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사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주가가 오를 기미가 있으니까 산하의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이 주가 부정적 너무 올라 거품 미래 가치 없어. 그러니까 부정적 리포트를 내는 거죠. 그럼 또 주가가 떨어져요. 바람잡이를 계속 리포트 바람잡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활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보다 그 생각에 근거가 있긴 있는 건 있죠. 거죠. 그건 나중에 제가 지금 수제로봇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 김득희 대표님께 서유럽 자본주의는 공매도 폐지나 규제하나요? 이러는데요. 예? 서유럽 자본주의는 예. 공매도를 폐지했거나 규제를 하고 있는지. 예, 규제는 하고 있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불법 공매도를 하면 20년이에요. 무차입 공매도 얘기하는 그러니까 불법 거예요? 공매도죠.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는 원래 불법이고 빌려서 공매도를 하더라도 아까처럼 짜고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담합 같은 걸 하면 담합 시세 조정. 그러니까 시세 조정이 주가 조작이 올라가는 건데도 조작을 할 수 있지만 내려가는 것도 조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빌려서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처벌을 하는데 미국은 20년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뭐 나왔다? 범칙금 내는 거였고 실형 선고를 못 해요. 1년 이상인가 이번에 바뀐 거죠. 이번에 이제 그렇죠? 바뀌는 거죠. 네. 형벌 처벌을 하는 그것도 거고. 1년 이상인 예. 거고. 프랑스 10배를 물려줘요.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너무너무 미흡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셨는데 또 하나 설명을 아까 답을 못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은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죠. 그러니까 대차 대주라고 합니다. 대차는 예탁원, 대주는 개인 정권 회사인데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대차는 대형 점포, 네. 이마트 같은데 그러니까 물건도 많죠. 싸게 사죠. 대주는 뭐냐면 정권사회가 아니까 동네 슈퍼예요. 내가 사고 싶은 물량도 별로 없고 이율도 수수료도 5% 이상 줘야 되고 비싸고 근데 개인이 대차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얼마 있어야 되느냐? 50억. 그럼 이거는 우리가 황제개미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기간도 1년까지 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대주 점포에서 빌리면 일반 슈퍼에서 빌리면 얼마냐? 30일에서 90일 안에 갚아야 돼요. 그러면 기간도 짧구나. 기간이 짧으니까 이게 기간이 길면 왜 유리하냐면 주가가 안 내려가고 올라가더라도 사이클에서 언젠가 한번 내려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시간을 벌고 있죠. 네. 근데 개인은 90일만 되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내가 공매도 들어갔다가 주가는 안 내려와. 그럼 큰일 나니까. 네, 90일 되면 이건 또 강제 청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이 워낙 불리함 내에서 통상적인 공매도 물량을 보면 외국인이 3분의 2, 우리나라 기관이 3분의 1, 개인은 1%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금융위원회는 대주 방식을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개인도 기회를 주겠다. 지금 그렇게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주식 광풍 문제를 다뤘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3월에 주가가 팍 떨어졌었다면서요. 3월이 아니고 지난주. 아니 처음에 뭐 1,400까지 떨어졌던 아, 작년 3월. 작년 작년 3월. 3월은 근데 코로나 그게 때문에 공매도하고 또 연관이 있었던 있어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주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코로나 환자가 첫 발생하는 게 1월 20일입니다. 그때 주가가 2,200이었어요. 그다음에 3월 2일 주가가 2,000포인트입니다. 3월 11일 날 팬데믹이 서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언제 금지하냐? 요때가 1,900이었는데 3월 16일 날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그 1,700. 약 200포인트 빠지고 나서 공매도 금지했죠. 최저로 떨어진 게 3월 19일인데 1,457. 네. 11년 전 주가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갑자기 이명박 정부가 된 거죠. 좀 과한 표현을 하면 신석기 시대에서 구석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주가로 못 그게 본다는. 공매도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가 계속 치고 들어온 거죠. 근데 공매도 하나만의 영향은 아닐 거 아니에요. 팬데믹이니까 아무래도 불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부추긴 게 공매도였죠. 이게 왜냐하면 그러면 2월 말까지는 지금 코스피가 3점까지 치솟은 거는 공매도를 금지한 효과도 있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도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시장 조성자라고 해서 정권회사 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권회사 11곳은 지금도 공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2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작년 금지된 기간 12월 31일까지 3월 16일부터 그렇게 보면 되는데 저는 작년에 팬데믹 선언됐을 3월 11일 날 공매도 금지를 했어야 봐요. 근데 금융위가 5일을 재고 있다가 16일 날 선언하고 나서 1,400이 되는데 이때 공매도의 분포도를 보면 2월 말은 외국인이 75%였다가 네. 3월 초에 83%로 돼요. 제일 내려갔던 3월 18일 보면 외국계 금융회사가 94%예요. 그러니까 기관도 공매도를 못 들어온 거죠. 개인은 0.2%.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진입하기도 개인은 어렵지만 들어올 수 있는 정보랑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는 게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을 놀이터가 아니라 사냥터였다고 보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가면 돈 벌 수 있으니까. 저 네 차도 기어, 내 차도 기어. 저분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편집장님 출연도 안 하셨는데 응원하신다고. 혹시 본인이 하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예. 다시 한번 여쭤보면 이 주식 시장 자체를 통제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뭐 의식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 중에 공매도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식 시장 안에 센 놈들이 그걸 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을 가지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해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그들한테만 이 제도를 줬다. 그러니까 손을 사용할 수 있는 음. 축구하면서. 자, 인식님이 물어보시네요. 주식 시장이 다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곳 아닌가요? 맞죠. 돈 넣고 돈 먹는데 그러니까 돈을 넣어서 돈을 버는데 공정해야죠. 올라갈 때만 벌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내려갈 때도 돈 벌 수 있는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불공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공매도 자체가 그 자체가 불공정한 건 아니잖아요. 불공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자체가 불공정하죠. 근데 그것에 대한 순기능은 인정을 하시는 인정은 거고. 하는데 순기능이 이제 주식 과열됐을 때 막는 거고 저는 가격의 발견이라고 아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가 3점까지 치솟아서 이런 상황이 문제적이라고 평가하잖아요, 사람들이. 아, 저는 문제적으로 평가 안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삼천이 꼭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요. 서울 시내 아파트값 25평 7억 할 때 이제 더 이상 안 오른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 밑에서 집을 팔았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열되었다고. 근데 지금 18억 19억 하거든요. 대부분 진보 쪽 전문가들이고 보수 쪽 전문가들 부동산 시장 과열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가는 어디로 뜰지 모르는 생물이에요. 지금 3천 그 이상으로 넌 더 갈 수 할 있다고 수 보죠. 있다. 이게 왜냐하면 6개월 전으로 이야기해요. 작년 9월에도 공매도를 연장하냐 마냐 가지고 이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못 갔던 3,000포인트가 넘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요. 그럼 지금 서인식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코스피 3천을 떠나서 현재 B2까지 막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 주식 시장이 과열되고 있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건 맞는 거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만약에 공매도를 재개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올까?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를 3월 16일 날 만약에 금지를 안 하고 재개를 했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할 거냐?
두 번 있었어요. 우리나라 공매도 음. 금지인 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재개한 날 주식은 폭락 안 해요. 그다음에 또 이 두 번째가 미국 유럽 재정 위기가 왔을 때 공매도를 재개한 날은 폭락을 해요. 그런데 한 달 뒤 보면 주가는 다시 찾아가죠. 그런데 폭락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들은 강제로 신용 매수 같은 경우는 신용으로 산 거는 3일 안에 돈을 못 갚으면 증거금을 더 못 내면 네. 쫓겨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쫓겨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건데 3월 16일 날 공매도가 금지했을 때 주가가 내려갈 거냐? 전 내려가는데 확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더 좁혀서 보면 일부 올랐던 주식은 확 내려갈 수 있죠. 특히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근데 그 기간에 나중에는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본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손실 보고 곡소리 나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주식 시장이 이제 주식 가격이라는 게 그 회사 기업에 대한 평가 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간다라는 건 주가가 원래 기업이 가져야 될 평가보다 더 고평가받고 있는 현상. 그 미래 가치가 보이는데? 반영되면 더 올라갈 수가 있죠. 그게 미래 가치가 아무리 반영되더라도 거품처럼 사실은 그 회사가 그 정도 가치가 그렇죠. 아닌데 가격 경쟁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이만큼 공매도가 올랐기 때문에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그 기능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 그게 공매도가 아니면 그게 거품이다 어떻게 아니라고 가능한지. 이야기는 누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아. 자,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많이 올라서 거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애플카를 발표를 해요. 그다음에 공매도의 순기능 중에 하나는 가격의 발견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가격의 발견이 뭐예요?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요소들이 더 많이 있는데 너무 올랐다. 그래서 공매도가 들어오면 내려갈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러면 들어올 사람들도 신중하게 유아라 기자님이 이제 주가를 봐요. 보고 나서 이게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네. 그러면 시그널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 사게 되는 효과가 있죠. 공매도가 많이 해서 공매도 과일 종목을 들어갈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 부작용과 긍정적인 면, 물론 이제 부정적인 면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얼마 전에 좀 재밌는 기사를 봐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 대표님께서는 공매도가 개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제도다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헤지 펀드를 때려 부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미국 비디오 게임 유통업체인 게임스톱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놓고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이제 공매도로 장난질 해온 부자 투자자들을 상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일치 단결해서 이런 일을 빅엿을 사실상 날린 건데 지금 게임스톱 주식 거래량이 테슬라 다음이라면서요. 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또 미국 한 달 만에 벌게 8배를 벌었다고 이렇게. 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로 또 청문회까지 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건지 지금 이렇게 8배가 오른 이 상황에서 누가 지금 수혜자야?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같은 질문인데요. 뭐 한 번에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가격을 내려가야지 이익을 보는 건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격이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가격 올렸다는 거잖아요. 가격을 올린 게 아니고 아니요? 좌표를 찍어가지고 네. 자, 이 주식이 공매도가 들어왔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한테 한국 주식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좌표를 찍어줬으니까 막 들어와가지고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매수가 많으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요. 공매도가 매도를 친다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공매도 세력과 전쟁을 선포하고 주식을 사라라고 해서 많이 사니까 헤지펀드가 어저께 손들고 철수를 했죠. 졌다. 시장을 존중한다. 라고 하고 아니 공매도가 불법이 아닌데 왜 시장을 존중한다 뭐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러니까 패배를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철수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나간 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은 주가가 확 떨어졌어요. 오늘은 올랐지만 이 뉴스가 나왔는 날 주가가 좀 떨어졌고 물론 연방연에서도 이야기한 거 있고 자 이걸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어쨌든 시세 조종의 혐의가 있으니까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누군가가 어쨌든 8배 번 사람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정종건 선생님께서 미리 사놓고 제일 처음에 산 사람이 제일 맨 처음에 이익이었겠네. 올랐을 때 정종건 선생님이라고 예를 들어요. 정종건 선생님이 10,000원의 주식을 사놓고 자 공매도 세력이 들어옵니다. 자 주가 사주세요라고 하면 20,000원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고 30,000원에 들어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유아라 기자님은 40,000원에 일치 단결해야 된다라고 또 쪽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10만 원까지 올린 거예요. 그럼 막차 그러면- 탄 사람은 손해네요, 엄청. 예?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손해네요. 떨어졌으면 손해죠. 떨어지면 손해고 음. 주가가 계속 올랐으면 큰 사람은 정정근 선생님은 8배를 벌었고 마지막에 들어온 우리 작가님은 한 10% 정도 벌고 4만 원에 들어왔던 유하라 기자님은 2배는 벌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한 사람이 찍어서 가는 게 새로운 형태의 주가 조작에 있으니까 미국이 지금 수사하겠다라고 하고 그 주식방을 지금 폐쇄시키고 그 주식방에서는 다시 정부하고 걸릴 수가 있으니까 매수를 못하게 매도만 하게끔 돼요. 제도를 바꾸다 보니까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저 사건은 미국의 공매도 시장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보여주죠. 월가조차도 공매도를 저렇게 쳤을 때 반대로 장난치면 어떻게 되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 우리나라와 비슷한 주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셀트리온이라고 제약 회사입니다. 이 주가가 어떠냐면 이게 공매도를 잘 많이 돌았던 종목이에요. 경영진이 공매도와 전쟁까지 선포를 하는데 작년에 JP모건이 9월 달에 과열됐다. 그래서 얼마를 예시를 하냐면 19만 원을 리포트를 내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21만 원을 내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내렸습니까?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부정적으로 내려갈 거잖아요. 근데 어제까지 주식은 33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뚫고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무슨 소리냐. 이거는 셀트리온은 바이오주 희망이다. 대장주다. 그 미래 가치 있다. 들어가고 바이오 미국의 백신과 하청받을 수 있고 기술 협력할 수 있다라는 재료를 가지고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백신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상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2번째까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뚫고 올라간 거였고 그 안에 공매도 친 사람들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축소판이 셀트리온인데 근데 이때 비겁하게 공매도를 쳤던 대주주 기관이 계속 또 부정적 의견을 내요. JP모건은 대주주 공매도 대주주는 아니었지만 그러면 내가 공매도 쳐가지고 주식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거 시세 조정이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해 충돌이고. 그 공매도로 이렇게 시세 조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뒤에 나오는 게임스탑의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랐단 말이죠. 반공매도 개인 투자자 세력들이 이렇게 수백 배 올려놓은 건데 이게 정상적인 비정상이죠. 상황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문제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저기 꺾이기 시작하면 우리 작가님은 이제 쪽박 차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스탑이 실제 회사의 지금 현황은 현실은 예. 지금 문 닫기 일부 예, 직전이었다고 하는데 주가가 엄청 오른 거죠. 문 닫기 일부 상황이. 직전은 아니었고 예. 문 닫기 일부 직전이었는데 새로운 이사가 와요. 행동주의 쪽 운동하시는 분인데 그게 대해서 시그널이 있어서 주가를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니까 이건 비정상이야. 헤지펀드 업자가 우리 작가님 방금 말한 것처럼 문 닫기 일부 직전이야 라고 공매도를 쳤어요. 무슨 소리야. 이건 미래 가치가 있어 하면서 공매도 개미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패배를 인정하고 나간 거였는데 그런 자, 선의로 공매도가 모인 게 침대- 아니잖아. 공매도 예? 그런 선의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건 저는 처음에는 선인데 부정하게 돈 벌려고 했던 사람도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로 친다면 리딩방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공매도의 순기능이었다면 저기 주가가 잡혔어야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안 잡히고 반작용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어도 뚫릴 건 뚫린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지금 거고. 게임스탑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게임스탑이죠. 왜냐하면 저 정도 돌았으면 주가가 잡혀야 되는데 한 달 만에 8배가 오른다는 것들은 비정상적인 거고 저는 당연히 어제도 모 방송 나가가지고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에서 조사받을 수 있다. 시세 조정으로.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셀트리온이라는 비슷한 셀트리온은 사례가 그렇게 있고? 뚫고 올라갔는데 또 하나가 공매가 들어오고 누구 하나가 또 민족주의를 또 작동시켜서 이게 지금 동학개미가 뭐냐 하면 작년 3월에 우리는 학살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미들이. 그리고 외국인들은 철수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살려보자. 반외세 해서 동학을 붙여가지고 개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진짜로? 거예요. 예? 진짜로 그런 의도로? 예. 모두가? 아니 동학개미라고 네이밍을 했었던 사람들은 처음에 그렇게 된 거였고 그 의미에서 그렇게 자의적 의무부여를 한 것 같은데. 마찬가지죠. 저것도 게임스톱도. 저렇게 주가 올리는 게 그러니까 공매도하고 붙었다고 해서 그 자의적 의미를 부여한 거고 그러니까 개미들이 그전에는 일단 개미다 하다가 동학 개미라니까 저는 뭔가 이해가- 있어 보여요. 아니 그 애국적이고 민족적이고. 지금 이 주식 광풍의 흐름은 외국 투자자가 나갔으니까 우리가 살려보자라는 그런 그거는 3월 달에 의미보다는 3월 달에 그랬죠. 그냥 주가가 떨어졌으니 이때 한번 사서 그건 올려보자라는 지금 들어오는 그렇죠, 사람. 당연히. 그게 큰 거지 무슨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사실 3월 19일 날 1,400여였는데 이때 주가 들어가기 일반인들은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에서. 그러니까 동학이라는 네이밍을 붙이고 사실상 개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작년 하반기에도 개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해서 3,000포인트를 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게 동학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돈을 다 벌었다 안 벌었다를 떠나서 이게 올리는데 개인들이 일정 기여를 한 거는 사실인데 동학이라는 의미를 아니 근데 과도하다 아니다 이거는 그 개인 투자자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단타로 이렇게 치고 빠지고를 그 한다면서요. 우리나라 개인들의 평균 투자 기간은 한 달이라고. 근데 그게 기업에 크게 그 좋은 영향을 끼치는 투자 기법은 아니라고 그렇죠. 하던데요. 기업들은 장기 보유해 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주주가 계속 바뀌면 그러면은 그거는 동학개미의 그런 단타를 치고 빠지는 행위를 그렇게 선의로 포장하는 게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지금 들죠. 상황하고 3월에서 동학개미라는 네이밍이 붙었을 때 저는 일부 동의를 했던 게 사실 외국인이 먹고 튀었어요. 3월 달에 떨어진 건 550포인트가 떨어져요. 영업일수로 따지면 14일 만이에요. 그러니까 14일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는 이 경제지표가 비정상이죠 사실은. 다른 나라는 이래 빠졌느냐 이렇게 안 빠졌죠. 똑같은 팬데믹을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더 빠졌던 이유가 공매도가 많이 쳤기 때문에 빠졌는 것들이었고 그 외국인이 나가니까 주가가 더 빠지는 것들은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예측 못했을 때 그런 네이밍을 해가지고 개미들이 들어왔던 것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동학개미들이 라고 명칭되고 있는 그 사람은 한탕 벌고 더 덜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남이 들어와서 버니까 또 듣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사람들도 있죠. 그 제 친구 중에서도 자기는 신념이라고 하는데 통일주만 사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주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뭐 선한 의지로 시작을 했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게임스탑도 저는 마찬가지라 봐요.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거나 한 거죠. 이 공매도를 독점하는 거대 투자자들에 대한 반격이라고 표현해도 그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데 굳이 너무 지금 국내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을 미화하는 행태가 오히려 지금 주식 강풍의 부작용을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시간이 흘렀는데 마지막으로 네. 질문을 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 얘기 IMF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IMF가 공매도를 재개하라고 권고를 했죠. 이거를 우리 김동희 대표님께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가 경제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도 잘 안 잡히고 사실은. 네. 그러니까 IMF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재정 문제, 뭐 국민연금이 부담 문제, 건강보험 문제. 그러니까 돈에 관련 문제, 가계부채 문제, 아니면 우리 집값 문제, 아니면 전월세 문제 이런 거라면 그래도 납득이 돼요. 우리 국민들 가지고 있는 인상이 뭡니까? 잘 모르시나 모르겠지만 1997년도 IMF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위탁 들어가면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문 닫고 직장인들이 많이 쫓겨났어요. IMF가 제시했던 그걸 따른다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쭉쭉쭉 어저께 IMF하고 협의했던 내용들을 봤을 때는 공매도가 들어갈 타이밍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좀 업무론적으로 본다면 누군가가 IMF한테 부탁을 했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금융위가 이 질문을 했나? 그런 정도 생각들로 의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한 게 보면 그러니까 공매도가 없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 1년이 미개국가가 였냐? 야만국가였냐? 금융구진국이었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오른 주식과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이렇게 투자하는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들어왔던 것들은 사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상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들은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데서 핵심 축은 기업이 경영을 해야 되고 그 기업 경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주식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700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이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개인들이 그동안 안 들어갔죠. IMF 때 한번 뒤고 유럽발 재정위기 때 한번 뒤고 주식 들어갔다가 쪽박 차고 나왔던 또 주위에 쪽박 찬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작년 6월 달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카카오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주식을 벌어요. 그러니까 3,000포인트는 갈지 안 갈지 몰랐는데 3,000포인트도 가니까 신용대출 받으면서 들어오는
저 대출 받아서 들어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좀 봐요. 어쨌든 지금 B2는 그러니까 B2 영끌은 좋은 현상은 아니죠. 나쁜 현상 아닌가요? 나쁜 현상일 수도 있죠. 그 B2 영끌로 인해서 아까 제 곡소리 나는 사람들이 B2 영끌 같은 거 그렇죠. 한 이제 사람들이 공매도 있잖아요. 들어왔을 때 저는 B22라고 이야기해요.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1억을 받아서 주식에 돌아서 그 1억을 2억을 가지고 신용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 빚을 내는 거죠. 그렇게 했던 B2. 사람들이 공매도가 들어왔을 때 주가가 출렁할 때 강제로 쫓겨나게 되면 1억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건 좋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식은 빚내서는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분산 투자해야 된다.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대표님께서 계속 공매도 폐지를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공매도의 순기능이 주식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에 있다면 주식시장이 과열됐을 때 이것을 좀 억제하는 게 있다면 그게 공매도의 기능이라면 만약에 공매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과열됐을 때요. 과열 거래 종목으로 지정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신용 매수를 제한을 해버려요. 과열 종목들. 뭐 그렇게 하면 일단 거품이 그러니까 이게 돈이 들어오는 것들을 신용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막으면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주식은 거래량이 많으면 올라가고 거래량이 적어지면 내려가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안 올라든가 오름폭이 적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제한을 하는 게 저는 1차적이다 이렇게 보죠. 공매도 그러면은 그건 지금도 있는 제도이고 그렇다면 공매도가 지금 아예 없어져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하는데 항상 사용하는 것도 아니죠. 신용 매수 제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삼성증권하고 웬만한 증권회사가 신용 매수가 지금 제한되었어요. 왜 제한됐느냐? 돈이 없어서 제한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신용을 하니까 그렇고 저는 그래서 이제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재개를 하려면 좀 홍콩식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대형주들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한국식으로 만들자는 거죠. 대여기간을 통일. 지금 대차 및 대주가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주는 30일에서 90일이에요. 이걸 늘려주겠다는 지금 금융위 방식이거든요. 대주들.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대차 대주가 동일하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무조건 청산하도록 그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들어올 때 신중해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매도 공시제를 지금 강화. 홍콩식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이상인 그 주식에만 공매도를 허용한다. 이 홍콩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나왔어요? 공매도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고 그 나라의 방식들인 거죠. 그 논쟁 끝에 예, 나온 어떤 예, 절충안 같은 건 예. 거예요. 그렇고 그다음에 공매도 공시제를 강화해서 이거 위법하게 되면 처벌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지금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것은 좀 인정이 되고 있는 처벌과 거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런 쪽으로 가 있는 거고 스톱업 저 뭡니까 저 사건은 게임스톱 저 사건은 공매도의 부정적 인사과 그대로 보여줬던 비정상 사건이죠. 만약에 진짜 한 종목을 찍어서 우리나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모여라 깃발 들고 했을 때 그게 정상이냐는 거죠.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 저는 죽고 난다고 봐요. 정말 미래 가치도 없고 올릴 재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국적 단결로 그냥 들어가 가지고 있다가는 막 그게 이제 풍선이 터졌을 때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적 단결 아니라니까. 제가 진짜 말하는- 왜 그래? 그런 심리는 있을 것 같아요. 애국적 단결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모이면 센 놈 이길 수 있다 같은. 그런 제가 좀 말하는 있어요. 애국적 단결은 뭐냐면 개미들한테 저 외세가 들어와 가지고 공매도를 치고 있다. 우리도 대항하겠어. 우리가 더 모이면 게임스톱처럼 보여줄 수 있다. 우리도 모이자 막 쪽지 돌아요. 예를 들어서 생태계 교란종이 들어온 네. 거잖아요. 거기다가 외국에.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주예요. 미래 가치 있다라고 포장 한번 하고 그러면 애국적으로 단결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모여지게 됐을 때 똑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는 그게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자, 제도 우리- 계산하다 자꾸 끊으셨는데 요거 말씀만 좀 언제까지? 드릴게요. 언제 지금 40분인데 몇 분 걸려? 1분 안에 해야 돼요. 3분 안에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1분 안에 네, 1분 안에 끝내주십시오. 할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차익 공매도가 원천적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수기장부를 작성해요. 맞아. 손으로 네. 이렇게 쓴다면서요. 외국은 전산화가 되어 있거든요. 나 그게 너무 웃긴 게 전산화돼야 돼요. 그다음 4차 1분 안에 하시라면서. 아니 내 얘기는 그 1분에서 빼줄게.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 이 와중에 그 수기로 작성한다는 게 그게 너무 좀 웃긴 웃기죠. 거지. 그 6개월 동안 가면 뭐 했냐는 거죠. 왜? 금융위원회가 근데 이제 그걸 왜 안 바꾸는 거예요?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돈이 많이 들긴 들죠, 사실은. 전산 문제가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지금도 연기금은 주식 대여 금지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2018년도부터 이거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징벌적 배상제 도입해야 되고 우리가 사이드카라고 있습니다. 주식이 변동성이 크면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거든요. 주식 거래가 안 되도록.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 주식이 확 떨어졌을 때는 공매도가 금지가 발동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작년 3월에는 금융위가 전 늦었다고 보고 있는 것처럼 시장한테 그런 사인을 주고 공매도를 재개하면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욕도로 먹을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철저하게 한다면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불법 공매도는 그렇고 네. 그다음 무차입 그러니까 저 합법 공매도에서도 불공성을 좀 제거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불공정성. 네. 끝까지. 네, 알겠습니다. 40분이 지나서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신랄하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창인 작가님께서는 저한테 오늘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미리 몸을 사렸는데 제가 질문을 열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15분 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몇 시에 시작하면 될까요? 6시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마지막 그 발언은 정종원을 의식하고 다시 정정.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명 구독 부탁드려요. 만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